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게임 영상의 모더집입니다. 목소리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립니다. 디아블로4의 시즌 1은 우리의 갇힌 심장의 효율과 악몽 던전의 난이도 하락으로 엔드 컨텐츠의 클리어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이 빌드 또한 엔드 컨텐츠의 클리어가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벨링용으로 디자인한 빌드이며 우버릴리트와 100단 클리어를 몇 번 한 뒤에 연구를 중단했으니 최적화가 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뼈창의 하수인을 섞는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고라 정수와 장송곡 자원 이상 때문입니다. 핵심 지속 효과인 고라 정수는 스킬을 시전할 때 50을 초과한 정수 1당 공격력이 1% 증가합니다. 그리고 장송곡 이상의 경우는 활성화된 하수인 수에 따라 최대 정수를 늘려줍니다. 하수인의 경우는 위상 사용 시 해골이 11마리, 척후병 업그레이드 사용 시 최대 12마리까지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뼈 감옥도 하수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뼈 감옥 소환 시 장송곡 이상의 효과로 정수가 올라갑니다. 사용 시 22가 올라가는데 정확히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을 합하면 77 정도의 정수가 오르고 이는 공격력 77%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기존 뼈창과 비교를 해봐도 딜 기대값이 더 큽니다. 뼈창이 챙기는 노드는 대부분 챙기며 분양도 착취, 정수, 마시는 자, 통제를 다 챙기기 때문입니다. 파라곤에서의 차이는 기존 뼈창이 묘지기 또는 희생을 사용하는 자리에 이교 우두머리 보드와 망자 사육자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묘지기와 희생이 올려주는 데미지 증폭 10에서 12%는 망자 사육자의 12%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위상의 경우도 기존 뼈창의 극대화 시 이속 증가 대신 해골 마법학자 증가를, 죽음 없는 얼굴 대신 해골 전사 증가를 낍니다. 현재 저는 원하는 옵션의 투구가 안 나와서 해골 전사 증가는 보호막 대신 박았습니다. 투구가 뜬다면 보호막도 챙겨줄 예정입니다. 반지의 경우는 정수를 회복해주는 드러난 살의 위상 대신 하수인의 수만큼 정수를 늘려주는 장송곡 자원 이상을 낍니다. 정수 회복은 해골 마법 학자의 공격과 기분 나쁜 소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맨델른을 끼고 있지만 맨델른의 반지 없이도 기존의 뼈창처럼 운영이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자원량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는 검의 달인 위상을 끼는 것도 기존의 뼈창과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뼈창에서 딜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딜이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차이라면 해골 전사와 해골 마법학자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해골 전사부터 보겠습니다. 기존 뼈창에서 해골 전사는 희생으로 극대화 확률 5%를 챙길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의 상징 패시브로 희생 효과가 60%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8%의 극대화 확률이 생깁니다. 뼈창 하수인 빌드에서는 정수 77이 더 많으니 톱니 패시브로 인해 증가하는 극대화 확률의 차이는 2%가 됩니다. 해골 전사를 희생했을 때보다 6% 정도의 극대화 확률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총 극대화 확률을 놓고 보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극대화 확률이 5%이며 이 빌드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민첩이 440이며 그 440의 민첩이 주는 극대화 확률은 8.8%, 장갑에서 12%, 반지 2개가 각각 7.5%, 파라곤 보드의 매장 노드가 주는 뼈기술 극대화 확률 4%, 휘감는 핏줄의 공격 위상 30%, 뼈 폭풍 20%, 톱니 패시브로 8.6%가 증가하여 총 103.4%가 나옵니다. 결국 보스전이나 엘리트에서 시체 촉수, 뼈 폭풍, 뼈 감옥을 쓰면 희생 없이도 100%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골 마법학자를 봅시다. 해골 마법학자 희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대 정수 15 또는 취약 대상 피해 15%입니다. 거기에 죽음의 상징 패시브로 희생 효과가 60% 증가하면
최저 점수 24 또는 취약 피해 24%를 획득합니다. 데미지를 계산할 때는 무기 공격력, 그리고 극대화 확률과 극대화 피해를 계산한 극대화 그룹, 주스탯, 취약 피해, 그리고 기타 피해의 합, 독립계수, 이 각각의 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곱셈으로 이루어지기에 동일한 것들은 제외하고 계산하여도 비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취약 피해와 독립계수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 챙길 수 있는 모든 취약을 계산해 보면 143%가 나옵니다. 기존 뼈창 빌드에서 희생으로 취약 피해 증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143%에 24%의 증가가 이루어진 177.3%가 나오고, 고라 정수로 인한 독립계수 증가는 총 정수에서 50을 빼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장송곡 이상이나 희생 없이 모든 정수를 챙기면 209가 되고, 여기서 희생으로 정수를 챙길 경우에는 24가 더해져서 233이 나옵니다. 거기서 50을 빼면 183, 209에서 50을 빼면 159, 286에서 50을 빼면 236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증가치이니 100%를 더해서 각각 곱해주면 이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뼈창 하수인 빌드와 나머지 빌드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대치가 크지만 그동안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수인의 생존력 때문입니다. 하수인이 빨리 녹아서 그동안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특징이 단점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바로 신성 모독자의 우리에 갇힌 심장 덕분입니다. 해골 되살리기는 시체 기술이 아닌데, 특이하게도 하수인이 최대치로 소환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심장이 해골 되살리기를 자동으로 발동시킵니다. 다만 최대치의 하수인이 소환된 경우 더 이상 발동하지 않기 때문에 해골의 회복과 강화는 수동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수인이 죽어도 초당 한 마리씩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골들이 몇 죽어도 어느 정도의 공격력 증가가 상시 유지된다는 것이죠. 이제 빌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0까지 구간입니다. 사실 50까지는 순서와 상관없이 찍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순서까지 같이 적어봅니다. 망자의 서 같은 경우에는 해골 전사의 경우 수학자, 시체 생성을 찍어주시면 되고, 해골 마법 학자의 경우는 냉기에서 정수 회복을 해주는 업그레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골렘의 경우 25레벨의 직업 전용 퀘스트를 수행하시면 배울 수 있습니다. 골렘은 무쇠 골렘을 희생해서 극대화 피해를 챙겨줍니다. 해골 전사에서 수학자를 챙겨주는 이유는 수학자는 유일하게 광역 공격을 하는 하수인이며 시체 생성을 통해서 잘린 살점에 하나만 투자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체는 죽음의 동력 패시브, 시체 촉수 이상, 식인 또는 죽음의 냄새 같은 노드의 안정적인 사용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시체에 모자람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잘린 살점을 3까지 찍고 해골 전사를 척후병, 해골 전사 한 마리 추가 소환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50까지 레벨링에 필요한 위상은 모두 던전과 시즌 여정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먼저 U를 눌러서 시즌 여정을 키신 다음에 시즌 여정 두 번째 장을 보시면은 보상으로 드러난 살해 위상을 줍니다. 레벨링 과정에서는 해당 위상을 반지에 바르셔서 정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나머지 위상들은 던전에서 획득이 가능합니다. 해당 위치에 있는 던전들에서 위상을 획득하신 다음에 장송곡 위상은 반지에, 검의 달인 위상은 장갑에, 쪼개지는 위상은 양손 무기에, 휘감는 핏줄의 위상은 목걸이에 바르시면 됩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50까지는 옵션을 크게 따지지 마시고 방어력과 공격력을 높여주는 것들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심장의 경우에는 신성 모독자의 우리에 갇힌 심장, 유혹적인 운명의 우리에 갇힌 심장, 그리고 이발사의 심장을 추천드립니다. 이발사의 심장을 구하지 못하셨다면 보복의 우리에 갇힌 심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50에서 100레벨 구간입니다.
사용하는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킬은 이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특이점만 몇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완전한 균형은 1이 마스터가 되었습니다. 잘린 살점은 수학자가 대신 시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1만 찍어줍니다. 뼈 감옥 중 섬뜩한 뼈 감옥까지 찍어줄 경우 뼈 감옥이 내부의 적들에게 공격력이 없는 가짜 공격으로 초당 약 10여 번의 적중을 가해 취약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공격들이 잘린 살점을 발동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뼈 감옥이 맨델른의 반지 또한 발동시킵니다. 추가적으로 뼈 감옥으로 발동하는 행운 적중은 잘린 살점과 맨델른 뿐입니다. 피한계의 경우 생존을 위해 찍어줬지만 낮아진 100단의 난이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맞춰진다면 피한계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피한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뼈 파편, 가시 박힌 철관에 강화된 가시 박힌 철관으로 정수를 유지해 줄 수 있고 시체 폭발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른병, 초자연적 마른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자연적 마른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낙하하는 어둠의 위상 사용 시 뼈감옥에 생성되는 마른병 웅덩이에 초자연적 마른병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뺄 수 있는 스킬 포인트로는 해골 마법학자 숙련이나 해골 전사 숙련은 어느 정도 빠져도 상관이 없으며 톱니의 경우 정수 10당 극대화 확률이 증가하던 것이 현재 너프로 인해 30당 증가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스킬 포인트를 빼서 더 딜 증가치가 높은 다른 스킬로 옮기셔도 됩니다. 망자의 서 같은 경우에는 수학자의 시체 생성, 해골 마법학자의 정수 생성, 골렘 희생으로 극대화 피해를 챙겨줍니다. 위상과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투구에는 저는 죽음이 없는 얼굴을 끼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옵션의 아이템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총 방어도 체력, 최대 정수 3가지 옵션이 달린 아이템을 추천드리며 나머지 하나는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모든 능력치, 지능 등 원하시는 옵션을 챙기셔도 됩니다. 위상은 보호자의 방어 위상을 쓰시면 됩니다. 가슴 방어 후의 경우에는 총 방어도, 체력, 근거리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위상 같은 경우에는 피바람의 보조 위상으로 해골 전사의 수를 증가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갑은 뼈창 등급, 뼈 기술의 극대화 피해, 극대화 확률, 공격 속도를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톱니의 공격 위상을 써서 보라정수 핵심 지속 효과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바지의 경우 총 방어도, 체력, 근거리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를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불복의 위상을 추천드립니다. 장화는 이동 속도, 정수 소모량 감소, 그리고 모든 능력치, 마지막은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나 지능 등 원하시는 옵션을 챙기시면 됩니다. 끈적거리는 보조 위상을 추천드립니다. 목걸이의 경우에는 이동 속도, 정수 소모 감소, 총 방어력 이 3가지 옵션을 추천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취향에 따라 공격력 관련 또는 방어 관련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위상은 휘감는 핏줄의 공격 위상을 추천드립니다. 반지는 최대 정수, 극대화 확률, 취약 피해, 마지막으로 극대화 피해 또는 뼈기술 극대화 피해를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장송곡 위상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하나의 반지는 저는 맨델른을 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델른이 없거나 순수하게 뼈창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 정수, 극대화 확률, 취약 피해, 극대화 피해 또는 뼈기술 극대화 피해 이렇게 4가지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위상의 경우는 검의 달인 위상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맨델른을 쓰는 이유는 맨델른만으로도 몇십만의 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맨델른은 하수인 한 마리당 피해가 몇십만이기 때문에 합치면 몇백만이 됩니다. 무기의 경우는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핵심 기술 피해, 그리고 뼈 기술의 극대화 피해를 추천드립니다. 위상의 경우는 쪼개지는 위상을 추천드립니다. 무기의 종류로는 양손 검보다는 양손 낫을 추천드립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은 아이템 위력은 비슷합니다. 아이템 위력이 동일할 경우에는
초당 공격력도 같습니다. 지금 비슷한 위력이지만 낫이 위력이 1 낮음에도 적중당 공격력을 보시면은 훨씬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초당 공격력이 적중당 공격력의 평균 곱하기 초당 공격 횟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당 공격 횟수가 느린 양손낫의 경우 적중당 공격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손 검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극대화 피해 14%입니다. 하지만 이미 500%가 넘어가는 극대화 피해에서 추가로 14%는 큰 차이가 아닙니다. 적중당 공격력의 경우 기본 베이스 공격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의 차이가 총 공격력의 10%를 늘려줍니다. 물론 공격 속도의 차이로 인해 공격 횟수가 많아진다면 이 차이는 줄어들 것이나 뼈창 빌드에서 뼈창을 2번 이상 날리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력이 더 높은 양손 낫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처치 시 생명력으로 생존율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심장의 경우는 신성 모독자의 우리에 갇힌 심장, 보복의 우리에 갇힌 심장, 그리고 이발사의 심장을 끼시면 됩니다. 8.5는 명망 완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레벨에 따라 조금씩 바뀝니다. 먼저 65렙까지입니다. 시작 보드의 정수, 뼈식 보드에는 따로 장착을 하지 않고 바로 2교 우두머리 보드로 넘어가 망자 사육자 문양을 껴줍니다. 아직 하수인이 너무 빨리 녹고 방어력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의 위상 대신 굳은 뼈의 방어 위상을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망자 사육자가 21렙이 되고 방어력이 필요해질 때 불복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93렙까지입니다. 65렙까지 진행했던 보드에서 뼈이식에 착취를 넣어주시고 넘어와서 교정을 찍고 죽음의 냄새에 마시는 자를 넣어줍니다. 아래 죽음의 냄새와 올라가서 식인을 챙겨준 다음에 93렙까지 나머지 노드를 찍으시고 93렙에 재분배를 해줍니다. 재분배를 하실 때는 시작 보드에 통제를 넣어주시고 뼈이식 보드에 착취, 죽음의 냄새 보드에 마시는 자, 이교 우두머리 보드에 망자 사육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식인 보드에 정수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시작 보드, 뼈이식, 죽음의 냄새, 이교 우두머리, 그리고 식인의 순서로 보드를 연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보드가 완성이 된다면 템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민첩이 420이 나옵니다. 구금을 챙겨줘야 하는데 민첩이 440 중에 4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템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발의 모든 능력치로 이 부분을 해결했는데 만약에 모든 능력치가 아니라 민첩을 붙일 수 있다면은 죽음의 냄새에서의 이 두 가지 민첩과 시작보드에서의 이 민첩을 다른 데 투자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능력치가 필요한 노드가 몇 개가 더 있긴 한데 하수인의 공격력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챙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맨델르는 하수인 공격력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뼈창 또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 보드에서의 질식과 관역 또한 챙기지 않습니다. 이 정도 민첩을 추가로 챙겨주는 것보다 다른 옵션들을 챙겨주는 게 더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버릴리트 도전 시에는 몇 가지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보복의 우리에 갇힌 심장 대신에 유혹적인 운명의 우리에 갇힌 심장을 써줍니다. 저는 운 좋게 맨델른의 반지가 여러 개 떠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복자의 통제 같은 경우에는 우버릴리트가 군중 제어에 걸리기 전에 끝날 것이기 때문에 통제 대신에 해당 자리에 유체를 넣어서 물리피해 10%의 효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더집이었습니다.